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OECD에서요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로 꼽은 것 뭔지 아시나요? 바로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보험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지 오랜데요. 이 보험은 지인이나 친지 설계자를 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보험을 잘 골라서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전문가처럼 가입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는 꿀팁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잠시 후 강의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도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 정답이라는 주제로 질병 수술비를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도 전문가처럼 준비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기존에 질병이 있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간편보험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가 있을까요? 쉽고 빠르게 내게 맞는 간편보험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현정훈 전문가님의 강의에 주목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나도 전문가처럼 보험 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또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일명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시는 간편심사보험 또는 대장용종이나 위내시경 하면서 했던 위용종을 제거하신 경증 치료력이 있는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시는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최신 버전을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플랜은요. 이번 10월 19일부터 각 보험사들이 유병자 보험에 있어서 다소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전 버전처럼 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유병자 보험들은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실손의료비, 그 다음이 진단비, 그 다음 수술비 순위 될 겁니다. 그런데 유병자 실손의료비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유병자 실손의료비는요. 입원의료비든 통원의료비든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는 표준체 실손의료비 가입자분들이 20%까지가 최대인 거에 비하면 무려 10%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원인 경우에는 통원 그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통원 약값, 처방 조제비가 있는데 유병자 실손은 처방 조제비, 즉 약값이 또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특약 3가지,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 그리고 비급여 도수치료도 유병자 실손에서는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입원과 관련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유병자 실손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이 유병자 실손은 표준체보다도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시마다 인상폭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병자분들이 이런 유병자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가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뇌나 심장과 같은 고액 치료나 장기 치료를 요할 때 그 고액 비용에 대한 재반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진단비를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러한 3대 질환의 치료 장기간 하게 되다 보면 직업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단비다. 그래서 어찌 보면 표준체보다도 유병자분들이 이런 진단비를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술비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의료기술 발달로 유병자분들이 고령에 되더라도 이제 수술 혜택을 좀 더 높은 연령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진단비는 딱 1회 한으로 끝나죠. 하지만 수술비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진단비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수술비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하는 포인트를 좀 보면 실손의료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요즘은 암 같은 경우도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매해마다 오르는 이런 실손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유병자분들이 더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 진단비하고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특히 최신 버전 유병자 진단비에는 기존에 없었던 부정맥 진단비, 심부전 진단비, 폐색정증 진단비, 위식도 정맥류 진단비, 그리고 대동맥류 진단비, 동맥경화증 진단비까지도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회사 상품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에는 이제 뇌출혈보다는 뇌혈관을, 급선승근 경색증보다는 허혈성 진단비로 했다면 특히 허혈성에서도 보장 범위가 벗어나 있는 이런 부정맥 심부전 진단비까지도 나오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진단비 이후로 매회 수술비마다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수술은 비관여 수술이 점점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70세 이후에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수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유병자분들이 더더욱 진단비, 수술비를 그래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진단비와 수술비가 결국은 유병자분들에게 제2의 실손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냐? 앞서 여러 부분에서도 말이 나왔겠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심장, 뇌혈관이 우선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좀 더 분류를 해서 보면 암과 순환기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순으로 준비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또 하나 순환기 질환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율을 좀 보면 1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2위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3위하고 4위가 뭔가라는 걸 봤더니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위, 4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는 의외로 많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이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고 가입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가입하는 유병자 플랜 첫 번째입니다. 자, 기존에 없었던 또는 새로 추가된 부분을 먼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병자분들도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는 항암 약물과 방사선 둘 중에 먼저 발생되는 거 딱 한 번만 줬습니다.
근데 이 플랜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요즘에 암 치료의 이슈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요. 이런 표적 항암이나 항암 약물 방사선은 입원 치료하지 않아요. 통원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암 통원 입원 일당입니다. 자, 이제는 암은 입원 추세가 아니라 통원 치료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발맞게끔 암 통원 입원 일당을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제 2대 질환으로 뇌하고 심장인데요. 뇌졸중과 급성심근 경색증 혈전 용해 치료비를 이제 추가로 내가 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 입원 치료 시에 최대 180일 한도로 입원 일당을 가입할 수가 있다. 그냥 질병 입원 일당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고 그 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입원 치료가 대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심장하고 뇌는 평균 42일 이상을 입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당이 필요하고요. 180일 한도로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가입하는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손해관리 측면에서 최근에 각 손해보험사들이 10월 19일부터 암뿐만 아니라 뇌나 심장에도 면책기간 90일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암뿐만 아니라 뇌나 심장 진단비 수술비를 가입할 때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플랜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면책기간 없이 뇌하고 심장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일당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 사망 원인 순환계 중에 3위, 4위가 부정맥과야 심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이것을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 수술까지도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똑같이 100% 바로 면책기간 없이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보험 안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부정맥, 심부전 해주는 게 없다면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유병자분들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3천, 그리고 이거를 위한 통원 치료 시에 통원 일당 하루당 10만 원입니다. 1일당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한 먼저 전제 치료인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을 각각 500씩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입니다. 이제 암이 3기, 4기로 갔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통증 완화 치료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암 환자의 약 22%가 말기암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다고 2017년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는 가족의 약 92%는 이 서비스 치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이죠. 그게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혈전 용해 치료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혈전이라는 게 생기면 혈관들을 막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게 되는 치료비인데요. 그게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원 일당을 최대 180일 한도로 하루당 3만 원씩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 뇌, 심장으로 인한 치료 이후에 가사 도우미 서비스까지도 선택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집에서 청소라든지 기본적인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내가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월 19일부터 뭔가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 그러면
보험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발병되는 건 면책이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도 이 면책 기간을 B하고 C사 이쪽은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손보사들이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이 A 플랜은 기존하고 똑같이 면책 기간 없이 바로 보장은 된다. 다만 이제 50%를 준다. 다른 회사들은 아예 안 주거나 10%밖에 안 되는데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이 플랜은 면책 기간 없이 바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90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면책 기간이 지나면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가 진단비, 수술비를 감액 기간을 둬요. 1년 동안은 주겠다고 가입한 거에 50%만 주는데 추천드리는 플랜은 감액이 없습니다. 그대로 100% 다 보장을 받는다. 그리고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는 50% 감액 기간을 좀 두고 있고요. 다만 입원 일당에 있어서는 추천해드리는 A 플랜은 감액 기간 없이 다 보장이 가능한 그런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서 또 이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가 왜 필요하냐? 자, 전체 심장 질환 환자를 보면은요, 흔히 알고 계시는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협심증 이런 부분이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체 환자의 55.8%밖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44.2%는 기타 심장입니다. 그럼 기타 심장이 뭐냐? 대표적인 게 부정맥, 심부전, 그리고 기타 심장질환입니다. 10명 중에 약 4.5명은 이 부분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으면 이 부분에 내가 해당될 때 보장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다는 건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예요. 그래서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질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천해드리는 플랜은 다 해준다.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차등 없이 100% 다 해주고 반복해서 횟수 제한 없이 해준다. 그리고 면책 기간 없이 다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변화된 부분에 대한 압축 요약표입니다. 자, 추천드리는 플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책 기간 없다. 그리고 암과 관련돼서도 감액 기간 없이 해준다. 심내혈관 질환,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도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플랜으로 그러면 가입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종합적인 플랜을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진단비를 500만 원. 그다음 5대 기간, 뇌하고 심장, 간, 폐, 그다음 신장 이 5가지를 2,000만 원. 그다음에 71대 수술비 1,000만 원. 모든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1,000만 원으로 가입하는 플랜입니다. 특히 71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면 보상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걸려서 진단받아서 수술했다. 그러면 5,530만 원을 받습니다. 뇌졸중이다. 동일하게 5,530만 원을 받고요. 심부전이다. 그러면 3,330만 원. 난 부정맥 관열 수술을 했어. 그럼 2,6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 12제한 궤양으로 내가 수술을 했어요. 그럼 1,130만 원.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다. 그러면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요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이제 종합적인 플랜이고요. 자, 이제 실속 플랜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유병자분들이 전문가처럼 들 수 있는 2대 질환 플랜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5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500만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5대 기간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 3만 원. 이렇게 한 걸로 60세 여자분은 20년 납 90세 만기로 6만 2천 원, 50세가 5만 원, 40세가 4만 1천 원이면 유병자분들도 이 보장으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암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진단비 3대 질환 진단이랑 항암 플랜 위주로 얘기를 하면 표적 항암 치료비가 3천만 원, 항암 방사선과 약물 치료비가 각각 500만 원, 그리고 암 통원 입원 일당 10만 원으로 했을 때 50세 여자분은 5만 6천 원, 40세 여자분은 4만 원이면 요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다음 유병자는요. 70세, 90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70세, 90세인 분들은 표적 항암이라든지 항암 방사선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항암 방사선 각각 항암이 500, 방사선 500,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2천만 원, 암 통원 일당 5만 원, 말기암 호스피스 치료비 3천만 원. 요렇게 가입하실 수 있는 걸로 90세가 여자분이 3만 7천 원, 80세가 4만 원, 70세가 4만 2천 원이면 70, 90 세대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전 분들은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 플랜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병자분들도 전문가처럼 최신 버전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똑같이 이제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리고 특정 71대 수술비를 가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유병자에게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적용되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리는 플랜은 그걸 최소화하거나 없어도 되게끔 플랜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70세, 90세까지도 암과 관련된 치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랜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약을 드시거나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분들도 전문가처럼 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제 암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도 면책 기간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2대 질환에 대해서도 가입 후에 90일이 지나고 나서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에서는 유병자분들도 이 면책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특히 위험한 뇌와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보험 가입 즉시 보장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의 눈에 포착된 보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주신 유병자 간편보험 혹시 갱신이나 비갱신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부분을 놓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유병자 보험도 갱신형, 그다음에 비갱신으로 새만기 선택 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의 연령을 좀 감안하시고 적정한 보험료를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세 중반 이후분들은 20년 갱신이나 25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을 선택하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 골라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신 플랜의 경우에요. 진단받고 보험료 내지 않고 보장만 받는 납입 면제 기능 있잖아요. 이거 혹시 이것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린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도 표준처와 마찬가지로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 조건을 한번 좀 짚어보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암 진단, 그러니까 일반암 진단이거나 뇌졸중 진단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 그리고 80% 이상 상해나 질병 후유 장애인 경우,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플랜은 추가로 하나 더 있는 게 중대한 상해로 인한 수술 시
개두나 개복, 개흉 수술을 하는 경우도 추가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유리해 보이는 게 3대 진단뿐만이 아니라 80% 이상 이 후유 장애 그리고 중대한 상해 수술일 때에도 여러분들이 보험료 내지 않고 보장만 받는 납입 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입 즉시 2대 질환 보장 바로 받을 수 있는 유병자 간편 플랜 소개해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암 진단 말고도 이 표적항암 치료비 이거 정말 인기가 많은데 이거 3천만 원 보장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암 진단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입원을 꼭 하지 않아도 통화만 해도 일당 10만 원씩 주는 그런 특약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유병자분들도 이제 전문가처럼 보험 가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분들도 이런데 건강하신 분들은 더 유리하게 저희가 보험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 정답입니다. 오늘 정답 알려주실 분 현정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보험을 가입해 두고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이 보험에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의를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그 답변 주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험을 가입했으면 이제 안심하고 네. 이제 보장만 대비를 하면 되는데 의외로 가입했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사례를 일선에서 접했던 내용부터 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가입할 때는 다 보상된다라고 했던 질병 수술비가 내가 청구를 했더니 정작 뭐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뭐 그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예.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질병 수술비가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비관여 수술이라서 관여의 50%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억울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속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예. 하고요. 또 하나는 가입해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나는 유병자라서 다 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청구를 했더니 가입 전에 진단받은 거라서 그거에 대한 수술이라서 보장을 못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게 정답이냐. 또 하나는 예.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보장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했더니 나는 부정맥 수술을 했는데 허혈성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례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허혈성 심장질환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줄 알았는데 보장 네. 못 받으면 좀 속상할 것 같은데 네. 범위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맞습니다. 질병 수술비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나왔던 사례들은 사실은 질병 수술비 많이 얘기는 들어보시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잘 몰라서 가입할 네. 때도 이제 잘못 가입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고 선택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험에 대한 정답으로 이 질병 수술비를 좀 집중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 수술비는요, 크게 예를 들면 질병 수술을 할 때 수술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작은 수술이냐 큰 수술이냐에 따라서 1에서 5종 이렇게 수술비로 구분을 합니다. 예. 작은 수술은 1종 수술, 큰 수술은 5종 수술을 해서 이걸 흔히 이제 종수술비로 분류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N대 수술비라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 대 이런 수술비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숫자가. 뭐 112대, 101대, 뭐 예. 71대, 77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종수술비하고 틀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가지수에 해당되는 수술일 때, 그 해당되는 수술의 종류일 때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네. 수술의 크기냐, 수술의 종류냐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렵네요. 네, 또 하나의 분류는 관열이냐 비관열이냐라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또 보상을 해줍니다. 이건 알아요. 칼을 대냐 안 대냐 이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칼을 대서 이제 피부에 쉽게 말하면 피를 보는 수술을 예. 했느냐, 그렇지 않은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 관열과 비관열이 종수술비하고 숫자로 된 수술비에 서로 맞물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예. 그 관열과 비관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열 대비 비관열은 그 반만, 50%만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했으면 앞서 나온 사례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없으실 건데 또는 속았다라는 느낌이 안 드실 건데 그런 예. 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제 인식을 못하고 했거나 아니면 그런 게 누락된 상태로 설명이 돼서 된 경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포함된 게 가장 큰 게 이제 질병 수술비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수술비는 어떤 거든 수술을 받으면 다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보장을 해주는 한도도 따라서 아주 크지는 않아요. 최고로 한 상품당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30만 원 한도거든요. 조금 받네요, 예, 대신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약하다 보니 예. 그거보다 늘리게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이제 숫자로 된 수술비, 관열, 비관열, 그다음 종수술비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좀 나열을 좀 했습니다. 예. 질병 수술비는 어떻다. 그다음에 이제 2대는 어떻고 5대는 어떻고 이제 숫자로 된 수술비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이 중에 제일 오해가 많은 게 이제 2대 질환 수술비하고 5대 질환 수술비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 부분에서요? 2대 질환과 5대 질환 수술비에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2대 그러면 이제 뇌혈관 질환 수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인데 이게 관열일 때는 100%인데 비관열일 때는 50%만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대 기관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예. 5대라고 하면 뇌나 심장, 간, 폐, 그다음 콩팥인데 이것도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서 비관열 수술일 경우에는 50%만 줍니다. 와, 이거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예. 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게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숫자로 된 수술비예요. 100일대다 70일대다 이런 거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하시는 게 제대로 된 질병 수술비다라고 네. 말씀드릴 좋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 이거 수술비 왜 못 마지막에 받으신 그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부정맥이나 심부전, 기타 심장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예.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범위를 넘어서요.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심장 환자 중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환자는 한 58%까지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 42%는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질환 수술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까이가-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도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유병자든 표준체든 동일하게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모든 보험사가 다 판매하지를 않아요.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회사는 심내혈관이라는 게 없고 허혈성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심내혈관을 모두
가입 즉시 해주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5대 기간이에요. 예. 이 5대 기간이 이름은 다 똑같은데 보험사마다 동일한 이름인데 불구하고 보장 범위나 횟수가 달라요. 어느 회사는 최초 1회안만 주고 어느 회사는 연간 1회입니다. 근데 한 회사가 유일하게 특히 폐해에 있어서도 면책 없이 다 해준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규형이라든지 이런 건 안 돼, 뭐는 안 돼, 뭐는 안 돼 하는데 전체를 다 해주는 5대 기간을 해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입 전에 나는 유병자라서 다 통과됐는데 가입 전에 진단받고 가입 이후에 수술한 거라 안 된다. 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6월 달 이후에 약관상으로 모호했던 부분이 이제는 질병 수술비나 일당에 있어서도 가입 전 여부 상관없이 가입 이후에 수술한 건 보장을 해주는 걸로 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병자분들도 이제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그 이전의 질병에 대해서까지 수술 보장을 받게 된 게 확실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질병 수술비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질병수술비 제대로 알고 가입하셔야 되고요. 모든 질병수술비라고 해서 다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라는 건 앞서 말씀 분류표대로 혹시 나는 관열 비관열로만 되어 있진 않나, 나는 종수술비만 있지 않나, 나는 숫자로 된 수술비가 너무 작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거를 한번 분석 점검 받아보시고 제대로 된 수술비는 모든 질병 수술에도 다 해주는 질병 수술비, 그다음 종수술비, 숫자로 된 것 이거를 잘 어우러지게 포트폴리오에 맞게끔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병 수술비 보장에서도 따져볼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6월 이후에 정확하고 또 명확해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유병자분들께 유리해진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네, 수술비 보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현정원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요. 네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결혼 안 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병원 가고 한 건 없는데 이제 예.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해요. 예. 그래서 동생 증권을 좀 보내드려 봤는데 한번 좀 봐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네. 이제 가족의 증권을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남동생이 40대 초반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프신 거 따로 없으시고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보험료 예. 어떠세요? 보험료도 그닥 그렇게 많이 내는 것 같진 않거든요. 총 해서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16만 원이 살짝 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동생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4년도에 한화생명의 CI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암보험과 함께 KB의 의료비 보장 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혼이신 남동생물이 좀 걱정이신가 봐요. 가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보험에 부족한 부분 없는지 이수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셨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가입한 네. 보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네. 걱정이. 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일단 총 3건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네, 그런 이 것 3건 같아요. 중에서 지금 한 건은 그 하나생명 암보험은 완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이 부분을 빼고 계산을 네. 했을 경우에 네. 네, 아. 13만 1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지금 아무래도 혼자 있는데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뭐 동생이 아프시면 보장은 제대로 네.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맞아요. 당연히 예, 네, 예. 네.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입한 상품 중에서 지금 하나생명 CI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여기 가입한 시기가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죠. 예. 보험료가 11만 8천이니까 저도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그래도 아무래도 80% 진단비를 나올 수 있게끔 잘 가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납입 기간을 네. 보시면 지금 네. 실제 납입하는 납입 기간은 70세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남동생분이 지금 42살이라면 지금 70세까지 가입을 한다라면 우리가 네. 그 보험을 납입하는 좀 주기는 조금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렇게 CI를 좀 길게 갔을 때는 좀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네. 보장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CI는 주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혹시라도 네, 진단을 받았을 때 80% 선지급하는 제도인데 지금 네. 실제적으로 네, 혹시 암에 대해서는 CI가 보장을 볼 확률이 높지만 다른 진단비로는 좀 보장 부분이 조금 굉장히 보장 범위가 조금 좁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방송을 좀 보게 돼서 문의드린 네네. 거긴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조금 많이 궁금하긴 해요,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신아이 같은 경우에 그 안에 특약도 지금 뭐 내추럴 심근경색, 뭐 암진단비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도 동생분이 꼼꼼하게 준비는 잘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장보다는 훨씬 더 보장 범위가 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생명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완납이 된 상태고 그리고 보험료에 비해서 뭐 암 진단비로만 네. 준비가 돼 계시지만 이것 또한 네. 보장 기간이 65세로 좀 보장 기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데 어차피 이 보험은 완납이 되셨고 그리고 보험료 대비해서 뭐 암 네. 진단비에 보장받는 부분이 특히 남성 생식기 쪽으로 보장 보는 부분이 조금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보셨을 경우에는 네, 예, 그대로 예.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KB 손해실손 의료비를 따로 준비를 하셨는데 가입하신 지 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할인된 네. 보험료 자체가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게 가입돼 계세요. 그래서 아.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네네 지금 실질적으로 13만을 납입하고 계시지만 제가 네. 제안을 드린다라면 지금 네. 가지고 있는 하나생명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네. 해지나 이 두 중에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납입하시는 보험료 13만 원에서 증액되는 네.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면 네, 네. 기존 보험에서 조금 보완을 하는 정도로 추가 보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만일에 동생분이 그래도 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크게 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럽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저는 네네. CI 보험을 조금 최저로 감액을 하고 그럼 보험료가 네. 좀 많이 다운되겠죠.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은 조금 동생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80세 보장, 65세 보장이지 100세 보장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00세나 아. 90세 보장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장 내용을 보면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보장 범위가 부정맥까지 다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지금 네. 안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동생분이 3천만 원 진단비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뇌혈관, 심혈관은 진단비가 1,000만 원씩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그 조금 네. 부족한 부분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술비를 조금 보완을 하신다라면 네.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에서 한 12만 원 정도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기존에 있는 CI 보장을 체조를 했을 경우에 보장은 늘어나면서 보험료는 크게 많이 증액이 안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아직 미혼이신 남동생분 보험 걱정하셨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대신에 네. 가성비 따져가지고 한화생명의 네. CI 보험만 조금 많이 줄일게요. 대신에 보장 쉽게 예. 받을 수 있고 100세 만기로 넣어드렸거든요. 네네. 네, 보험료도 별 차이 없으니까 괜찮으실 것 네. 같고요.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요, 내 보험이나 우리 아끼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험 점검을 원하신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살펴드리고요.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39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암보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은 없어서요. 고민입니다. 지금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비갱신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네, 현정훈 전문가님, 요즘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이거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암 진단, 유사암 진단 이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면 최근에는 이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 보면 표준체보다는 유병자분들이 더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고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장이 되십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게 이제 갱신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갱신형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10년 갱신형인데 가장 최근에 생명보험 쪽에서 20년 갱신형을 출시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갱신형이 조금 좀 짧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보장은 동일한데 이제 생보 쪽에 20년 갱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좀 더 좀 갱신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요즘은 암 진단비로도 좀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걱정 많으신 유병자분들도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20년 갱신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일시금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88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먹다가 치아에 금이 갔습니다. 결국에 임플란트까지 하게 됐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통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수기 전문가님, 이분의 정확한 보험은 모르지만요. 보통 이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그 대부분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치아 파절에 대한 진단비가 나오나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 상품에는 조금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잠깐 또 이 상품이 없어졌다가 또 이제 좀 치아 파절에 대한 보장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파절, 골절 진단비가 있을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 10만 원하고 그리고 골절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경우에 치골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해 수술비가 가입돼 있다라면 상해 수술비 그리고 골절 수술비 이 보장까지 다 보장을 보셔가지고 제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으신 와, 분도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치아 쪽으로 상해 수술비가 보장을 받을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해 수술비는 치골 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치아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단비가 없다 하더라도 상해 수술비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도 흔한데 골절 진단비에다가 이런 경우에도 상해 수술비 쪽도 받을 수 있게 열려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12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와 101대, 71대 질병 수술비 중에 어느 것을 가입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보험료가 부담돼서 딱 하나만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넣으셨습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오늘 살펴봤는데 너무 많아요. 좀 골라주세요. 참 이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만약에 저한테 다 못하니까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하신다면 종수술비보다는 숫자로 된 100일대나 70일대 수술비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수술비보다는 100일대나 71대가 좀 보장 금액도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준다는 점이 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된 수술비를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된다면 그쪽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숫자로 된 수술비가 보장 금액이나 그리고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